그날 이 피해자가 피해 여성이 밝혔던 성추행 당일이 2011년 12월 23일입니다. 네. 이 당일에 자신은 그 여성을 만난 적이 없다. 아예 만난 적이 없다. 아예 만난 적조차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그날 뭐 했는지를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12월 23일에 자신이 뭘 했는지, 렉싱턴 호텔 카페 룸을 간 사실이 없고 그 여성을 만난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일단 그날 당일에 바로 그 전날에 새벽, 오전, 오후 해가지고 다 냈군요. 예, 그쵸. 바로 그 전날에 이제 확정 판결이 있었거든요. 징역 1년.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새벽이라는 게 그날 밤에 이어서 밤 늦게까지 이제 방송을 녹음하고 팟캐스트 방송을 녹음하고 식사한 다음에 집에 갔는데 아침부터 당장 출두하라고 검찰 수사관이 왔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의하기 위해서 변호사들하고 회의를 했고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변호사들 만나서 회의하면서 밥 먹었고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갔다 온 다음에는 계속 검찰 출두를 언제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계속 팟캐스트 같이 했던 멤버들 있잖아요. 그 멤버들하고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까지 함께 먹고 그리고 귀가를 했다. 그날 자신은 렉싱턴 호텔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 라고 그 사건 당일에 자신의 행적을 밝혔습니다. 새벽부터 해가지고 오후까지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최대표님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이 나의 그 행적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다고 하면서 증인격으로 내세웠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혼자 이제 그 상황을 겪기가 힘들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같이 있었다는 얘기.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12월 22일 밤부터는 나는 꼼수다 방송에 녹음을 하고 멤버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또 다른 경우는 예를 들면은 강제 구인 등의 여러 가지 것들에 분노했기 때문에 멤버들과 함께 여기 멤버들도 나는 꼼수대 멤버들입니다. 멤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또 늦은 오후에는 명진 스님이 찾아와서 손수 쓴 책들을 가지고 와서 두고 간 사실이 있었고 또 그 어머니가 쓰러지신 날이 있어서 그 어머니가 쓰러지신 날에 을지병원으로 간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날 본인이 얘기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의 일정에는 본인이 스스로가 얘기하는 알리바이가 아니라 여러 주변의 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주변의 지인들은 좀 본인의 지인이니까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병원에 가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신빙성, 본인의 진술이 더 맞다는 신빙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했습니다. 날짜가 달라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23일에 대한 본인의 일정을 쭉 얘기를 했는데 다시 피해자가 재반박한 내용에 따르면 그날이 12월 24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일.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재반박을 한다고 한다면 24일에 대한 일정을 다시 한번 저렇게 반박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듭니다. 렉싱턴 호텔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 라고 그 사건 당일에 자신의 행적을 밝혔습니다. 새벽부터 해가지고 오후까지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최대표님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이 나의 그 행적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다고 하면서 증인격으로 내세웠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혼자 이제 그 상황을 겪기가 힘들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같이 있었다는 얘기.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12월 22일 밤부터는 나는 꼼수다 방송에 녹음을 하고 멤버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또 다른 경우는 예를 들면은 강제 구인 등의 여러 가지 것들에 분노했기 때문에 멤버들과 함께 여기 멤버들도 나는 꼼수대 멤버들입니다. 멤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또 늦은 오후에는 해야 되는지를 상의하기 위해서 변호사들하고 회의를 했고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변호사들 만나서 회의하면서 밥 먹었고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갔다 온 다음에는 계속 검찰 출두를 언제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계속 팟캐스트 같이 했던 멤버들 있잖아요. 그 멤버들하고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까지 함께 먹고 그리고 귀가를 했다. 그날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일단 그날 당일에 바로 그 전날에 새벽, 오전, 오후 해가지고 다 냈군요. 그쵸. 바로 그 전날에 이제 확정 판결이 있었거든요. 징역 1년.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새벽이라는 게 그날 밤에 이어서 밤 네. 늦게까지 이제 방송을 녹음하고 팟캐스트 방송을 녹음하고 식사한 다음에 집에 갔는데 아침부터 당장 출두하라고 검찰 수사관이 왔더라. 그래서 어떻게 그날 이 피해자가 피해 여성이 밝혔던 성추행 당일이 2011년 12월 23일입니다. 네. 이 당일에 자신은 그 여성을 만난 적이 없다. 아예 만난 적이 없다. 아예 만난 적조차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그날 뭐 했는지를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12월 23일에 자신이 뭘 했는지, 렉싱턴 호텔 카페 룸을 간 사실이 없고 그 여성을 만난 적도 없다.